경찰서 48세 이정석 강력계 형사반장으로 근무 중인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이름이 여성스러운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가장 남성적인 직업을 가질 것이라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을 했고, 결국 경찰이 되어 형사에게까지 파견 근무 중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보은 소방서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동료 3명과 동승하여 사건 현장으로 바로 출동했다. 송포식품점 앞을 임시 사건 초소가 결정되었고 소방팀장이 형사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품점 앞에 도착하자 이 반장은 동료 형사들에게 사건 현장을 보존시키기를 명령한 뒤 바로 소방팀장을 찾았다. 소방팀장과 이 반장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광철 소방팀장이시죠? 저에게 전화를 주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은경찰서 강력계 이 반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라 현재 현장에 치료가 우선이 피해자가 2명 있는데 저희가 함부로 손대는 증거 훼손이 될까봐 우선 현장을 보시고 그 2명을 병원으로 먼저 이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치료를 할 소방대원도 대기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현장을 가봅시다. 응급치료도 준비했어요. 사람이 목숨이 우선이죠. 그런데 묶여있는 남성 2명이 피해자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벌써 신문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묶여있고 몸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지레짐작했을 뿐입니다. 소방대원이 감히 누구를 신문할 수 있겠어요? 소방팀장 김광철 29세, 훤치 않게 단단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고지식하고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역시 소방대원으로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성격이 더 세심해지기 시작했고 이상적인 완벽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해는 이미 져서 불빛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마을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판잣집 주위의 높은 나무에 등을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판잣집을 도착하자 먼저 보낸 형사들 3명이 밖에 나와 엉거주춤 서 있다. 왜 밖에서 서성대? 안에는 어때? 안에는 너무 어두워서 40,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개장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괜히 안에서 설치고 다녀봤자 증거만 훼손될 것 같아 우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했거나 기거한 자들도 전기는 썼을 거 아니야. 아마 소형 발전기가 있을 거야. 먼저 그걸 찾아서 시동을 걸고 내부 불을 켜보라고. 증거에서는 젠장 방송국 사람들이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 증거가 남아있겠어? 남아있는 증거로 시작해야지. 어서. 잠시 후 모터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내부의 형광등이 전부 켜졌다. 안으로 들어가던 이 반장은 왼쪽 부엌에 있는 솥단지 내용물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안주머니에서 꺼낸 장갑을 낀 이 반장은 묶여있는 2 남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소방팀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김광철 씨, 우리는 모든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용의자라고 합니다. 물론 팀장님도 용의자가 될 수 있고요. 소방팀장 김광철은 이 반장의 말에 잠시 기분이 안 좋아졌지만 이내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어이 아저씨, 난 보은경찰서 강력계 이 반장이라고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름 말이야, 이름. 이름이 뭐냐고 말을 해야 응급처치를 해주든가 하지. 이 반장이 몇 번인가 이름을 물어도 멍한 눈으로 이 반장을 바라만 볼 뿐이다. 결국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반장은 우선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한 후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소방서 커터로 자물통을 끊어내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도 끊어냈다. 이 반장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2명의 남성에게 김영사를 동행시켰다. 김영사, 항상 조심하도록. 그들이 용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병실 앞에 경찰 2명 배치시키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바로 경찰서로 호송시키라고. 이 반장은 소방팀장 김경철에게도 그만 귀가할 것을 명령했고 남은 동료 박 형사, 조 형사와 증거 탐색을 하기로 했다. 김광철 대원이 들어가고 곧 집안을 수사하던 박 형사가 소리쳤다. 어이 조 형사, 이 반장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박 형사는 냉장고 앞에 서 있었고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는 인간의 손과 발이 나이론줄에 줄레줄레 엮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소주와 그 외에도 몇 병의 소주가 있었고 소시지와 김치가 통에 담겨 있었다. 방바닥은 전기온돌이었는데 바닥이 따뜻하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게사료가 20여 포대 정도 쌓여 있었고 벽에 붙어있는 벽보드에는 지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줄을 맞추어 써 있었다. 지문 제출은 다음날 날이 밝은 뒤 하기로 했고 현장을 약 20여 명의 경찰을 주둔시켜 아무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 반장은 감식반에 있는 친구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소주 한잔 어떻냐고 물었다. 아이고 이 반장, 자네가 웬일이야. 나한테 먼저 전화를 주고 또 큰 사건 하나 터진 모양이지. 여하튼 나야 뭐 자네가 한잔 하자면 언제든지 콜이야. 언제? 지금? 두 남자가 한적한 일식집에 마주 앉은 건 그로부터 1시간 후다. 이 반장은 주저앉고 오늘 가본 현장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반장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솥단지 안에는 잘 익은 사람 머리가 담겨져 있었고 냉동고에는 굴비 엮듯이 인간의 잘린 손과 발이 개들의 밥과 함께 조기 엮듯이 엮여져 있었다 이거지. 게장엔 아직 정신이 안 들어온 50대 남자 둘이 개 목걸이에 묶여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T방송국에서 제보 전화를 받고 그곳에 가서 알게 된 이야기고 우선 언론에 이런 사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라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 모방범죄도 생겨나고 그 동네 땅값도 떨어지고 피해가 속출하잖아. 제일 많은 피해는 관할 경찰서에게로 가겠지만. 알았네. 그럼 자네는 내일 증인들을 모두 만나서 신문하도록 해. 나는 부분적인 시신이라도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도록 할 테니까.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여명의 사건이야? 혹시 식인 인간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얼마나 원한을 사야 저런 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갈수록 범죄들이 더 끔찍해지고 있어. 여하튼 난 내일 현장 사진 좀 빼고 증인들 좀 만나고 그들이 먼저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다니까 그것도 압수해야 하고 언론에 이야기 못 퍼뜨리게 입단속 좀 시켜야겠어. 여하튼 재미없는 말 들어줘서 고맙네. 내일 보자고. 이 반장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서 숙직실에서 생각을 정리하다 잠이 들고 말았다. 사건 둘째 날 2011년 8월 11일 다음날 아침 부장방으로 들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브리핑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하면서 언론 통제를 엄격히 해주길 부탁했다. 부장도 이 정도 사건이면 청장님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니 반드시 범인을 찾아낼 것을 강조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강력계 제2형사실에는 이순희 여 경사만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모두 사건 현장에 나가 있었을 것이다. 아직 살인 동기, 도구, 지문 등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 상태다. 시신 수거는 감식반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 일단락하고 이 반장은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인 강 작가와 막내 VJ, 촬영기사 곽 팀장, 소방팀장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그들보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이어 증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이 반장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강 작가님은 그럼 제일 먼저 제보전을 건 사람이 그 젊은 친구란 말이죠. 송포 식품점 아들. 네, 그 친구가 인터넷에 자료 사진도 올려줬어요. 다음 제보자는 그의 엄마였고 송포 식품점. 네, 맞아요. 막내 VJ라는 아가씨 이름이 뭐죠? 김순희입니다. 아, 김순희 아가씨. 우리 경사랑 이름이 같다 쉽게 잊혀지지 않겠는데. 우리 경사도 이순이라고 하는데. 아가씨는 사건 현장에서 가던 도중 들개 2마리가 논에서 뭘 먹고 있는 것을 촬영했다는데 맞나요? 네. 촬영기사의 테이프와 막내 VJ 테이프를 건네받은 이 반장은 조사에 응해준 4명에게 식사를 종용했다. 이 반장은 근처에 설렁탕집 잘하는 집이 있으니 드시고 가실 거냐고 물었다. 이 반장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강 작가는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절대 육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이 반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도요. 저도요. 모두 도리지를 쳐댄다. 아마 다들 숫단지 안의 내용물을 봤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반장은 증인들에게 언론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한 뒤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증인들을 보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감식반 이상훈 전화였다. 시신을 전부 모아봤는데 문제가 생겼어. 시체의 일부분이 사라졌는데 아마도 범인이 개들한테 나눠준 것 같아. 개들을 먼저 잡아들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그놈들이 전부 먹어버리거나 물고 나간 것 같아. 어서 개들부터 잡아들여줘. 이 반장은 이상훈의 전화를 끊고 바로 증인들에게 향해 뛰었다. 이 소방팀장 김광철 씨. 주차장을 향해 걷던 4명은 이 반장의 목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허겁지겁 4명이 서 있는 곳으로 뛰어온 이 반장은 말했다. 김광철 씨, 지금 상황이 개막사에서 빠져나간 개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펜스로 개들을 가두어둔 임시막사를 설치하고 소방대원이 그 개들 잡아들이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부장님이 소방소장님께는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저야 당연히 돕죠. 그리고 막내 VJ가 처음 촬영했던 들개 2마리가 있던 곳, 그것도 좀 안내해 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막내는 강 작가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강 작가는 곽 팀장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럼 나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보고할 테니 강 작가와 막내는 형사님 수사에 도움을 드리도록 해. 결국 김광철과 강 작가, 막내 그리고 이 반장은 현장으로 출발했다. 이 반장은 말했다. 강 작가님이나 김순희 씨께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허락 없이 촬영을 절대 금지입니다. 알겠죠? 강 작가가 입을 열었다. 저 이 반장님,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오히려 언론에 알려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범인이 어디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야 이러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든지 동기라도 알아야 언론에 이야기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에 알리면 언론사의 추리력만 부추겨 오히려 모방범죄를 만들거나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보도된 언론에 반감을 산 범인이 범행을 일으킬 동기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 작가는 입을 다물었다. 이 반장의 말이 틀린 게 없다. 사실 언론도 모든 사건의 과장과 추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을 섞어 발표한다. 국민들이 충분히 추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언론사들이 커다란 잔만이라는 것은 강 작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할 말을 잃은 것이다. 얼마를 봤을까? 눈에 익은 길이 나오고 막내가 곧 이 반장의 어깨를 툭툭 쳤다. 여기에요. 승용차를 길가로 붙인 후 이 반장은 김광철에게 같이 가보자고 눈빛으로 의견을 물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광철은 바로 차문을 열고 내렸고 이 반장은 비닐 장갑을 끼고 증거물 수거용 비닐을 트렁크에서 꺼내들었다. 차를 세운 곳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논에는 들개 서너 마리가 막내의 말대로 여전히 무언가 먹고 있었다. 광철과 이 반장이 다가가도 힐끗 한번 쳐다볼 뿐 개들은 계속 하던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빌어먹을 개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네.
어! 그래도 개들이 꿈쩍하지 않자 이 반장이 논바닥에서 돌을 집어들어 개 있는 곳을 향해 집어던졌다. 여전히 개들은 피할 생각이 없다. 이제 개들과의 거리는 불과 20m 안팎으로 가까워졌다. 들개들은 이 반장과 강철을 의식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반장과 강철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 10m 정도 가까워지자 강철과 이 반장은 바닥에서 알맞은 돌을 한 개씩 집어들었다. 자식들이 많이 굶은 모양입니다. 오히려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덤벼들 수도 있겠는데요. 빌어먹을.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동시에 돌을 던지자고. 기왕이면 개를 맞추는 거야. 한 놈이 비명을 지르면 다른 놈도 겁을 먹고 도망가겠지. 알겠지? 엉덩이에 돌을 맞은 개 한 마리가 비명을 질렀고 이 반장 말대로 다른 개들도 혼비백사 산 쪽으로 달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광철과 이 반장의 자리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고 꽤 큰 뼈다귀도 나뒹굴고 있었다. 이 반장은 고기 덩어리와 뼈를 수고 비닐에 담아 밀봉한 뒤 차로 돌아갔다. 그러한 모습을 빠짐없이 촬영하던 막내가 그들이 오기 전에 얼른 카메라를 좌석 밑으로 내려놓고 시침을 떼었다. 송포식품점에 도착한 이 반장은 광철과 개를 가두어둘 철장을 지을 곳을 물색하고 소방대원들에게 모두 장갑을 끼고 증거가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그때 송포식품점에서 젊은 친구가 강 작가를 보고 아는 척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다. 저 친구가 처음 제보한 사진을 보내준 친구고요. 어이 젊은 친구, 나 강력계 이 반장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갑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보여줄 수 있나? 집에 있는데요? 좀 가져다 주겠나? 예? 왜요?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신분은 우리가 모두 사건 조사상 모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가져다 주게. 그러죠 뭐. 잠깐만요. 지금 저 친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그리고 범인이라면 제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데요. 이 반장은 그런 강 작가의 말을 무시하고 식품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방팀장 광철은 개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을 관찰하러 산 위로 올라가 버렸고 강 작가는 막내와 그저 차 안에 있을 뿐이다. 이 반장님 이제 우리 어떡하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나중에 연락드릴게. 강 작가는 어이가 없었다. 이제 가보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태워다 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강 작가는 사건 촬영은 못하지만 소방대원이 들개들을 잡아들이는 장면이라도 촬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이프와 보조 배터리가 전부 경찰서에 있는 차 안에 들어있다. 그거라도 가져와야 소방대원이라도 찍을 텐데 할 수 없어 각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우선 오늘은 잘 곳이 없으니 시내까지는 나가야 한다. 우선 경찰서까지 가서 차를 찾아 움직이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지고 나온 이 반장, 김가수라는 청년의 신원조회를 경찰서 이순희 경사에게 부탁했다. 왠지 사건과 너무 가까워 보이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19세라는 나이에 비해 덩치도 상당히 좋다. 이 반장은 사건 현장에 판잣집으로 향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니 포대자루에 상당히 많은 도구가 담겨있고 판잣집 밖으로는 마치 20년 전 시골 간이 화장실처럼 대충 천막이 쳐져 있었다. 이 형사, 강 형사. 아, 네, 반장님 오셨어요. 그래, 니들 배고프겠다. 뭐 좀 나왔어? 저기 자료에 담겨져 있는 연장이 범인이 살인할 때 사용했던 도구고요. 지문은 100여 개 이상 채취했는데 사실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지문들입니다. 범인이 남겨놓고 갈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장 안을 한 바퀴 돌고 나온 이 반장이 강 형사에게 물었다. 현장 사진은 다 찍어놨어? 그리고 감식반 이 박사는 어디 갔어? 네, 사진은 다 찍어놨고요. 오후쯤이면 모두 현상돼서 나올 겁니다. 이상훈 박사님은 저기. 강 형사가 천막을 가리켰다. 이 반장이 천막 있는 곳으로 손뼉을 쳐가며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그때 천막을 걷어내고 감식반 이 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얼굴을 내밀었다. 이상훈의 얼굴이 굳어있다. 상훈이 고생이 많네? 왜 왔어? 이건 뭐 살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한 건 분명한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우선 자네는 살아있는 증인 2명한테서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운이 좋아 지문이나 DNA가 나와주면 다행이겠지만 시신에서는 사망시간 자체도 짐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밤새 푹 꽈는지 뼈까지 노골노골해졌어. 빌어먹을 놈이. 강 형사가 거들었다. 바닥에 시신을 토막낸 것 같은데 벽이나 근처에 피가 튀지 않은 걸 보니 죽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토막을 낸 것 같습니다. 토막살인 현장치고는 너무 깨끗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범수 형사가 한마디 거둔다. 시신을 절단한 무기가 여러 가지고 전부 이곳에서 개를 잡기 위해 사용하던 기구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낼 때 톱과 도끼 등 이것저것 사용한 걸 봐서 일단 상습범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살인사건의 동기를 볼 때 우발적, 돈, 원한, 치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요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관한 사건도 종종 일어나지만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과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멀다.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계획적이고 사이코패스의 전형은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을 찾아내어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 원한이나 치정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시신 중 머리를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것도 드문 일이다. 보통 시신을 은닉하는 것이 보통인데 전부 개에게 먹이려다 시간이 없어 남은 건가? 이 반장은 머릿속이 자꾸 무거워지기만 한다. 이 반장, 나는 시신 챙겨서 부검실 들어갈 테니 개들 전부 잡아드리고 증거물도 더 나오게 되면 연락 줘. 나도 특별한 거 있으면 전화 줄게. 비가 오려나 봐. 구름이 끼고 있어. 그래, 수고했어. 아무래도 족족은 힘들 것 같고 우선 나는 병원에 가서 묶여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형사가 항상 증거물 챙겨서 돌아가자고. 모두 임시 사건 조사가 있는 송포 식품점 앞으로 가자. 그곳에는 강작과 막내 부지가 식품점 앞에 앉아있다. 아직 안 갔어요? 세상에 여기까지 데리고 와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죄송스럽게 됐지만 보시다시피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아직 살인마는 버젓이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우린 윤곽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경찰서요? 묶여있던 증인들을 만나러 병원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요.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후둑후둑 떨어지던 비가 이제 제법 쏟아지려고 하고 있다. 난 먼저 들어가겠네. 내일 보자고. 감식반 상훈이 먼저 출발하고 이 반장과 강 작가의 차는 증인들이 입원해 있는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반장은 입에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 후 깊이 빨아들였다. 이 반장이 오늘 하루도 날씨만큼 우울하다. 시립병원에 도착한 이 반장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입구에는 김영사가 나와 담배를 피며 이 반장을 보고 바로 담배불을 끄며 반색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어쩌고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 2명이 병실에 배치되어 있고 우선 증인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2명 다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에다가 상당한 쇼크를 먹었는지 횡설수설입니다. 손가락이 잘렸다고? 네, 우선 병실에 가서 천천히 말을 걸어보십시오. 의사에겐 진정제 투여를 부탁했습니다.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알아야 될 사항은 없나? 살해당한 자는 54세 차형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증인은 52세 박선범, 49세 정상수라고 하는데 3명은 홍성교도소 동기입니다. 작년에 깜빵에서 3명이 만났고 의기투합해서 올해부터 개장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감방 동기? 제목은 뭐야? 절도입니다. 단순 절도? 아니요. 축산물 절도로 특가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 경사에게 전화해서 이들 3명의 당시 공소장을 준비해놓으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간 이 반장은 배치 중이던 경찰에게 밖에 나가서 쉬어도 된다고 해놓고 증인을 향해 앉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인들이 과연 토막 살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까요?
증인들의 얘기는 내일 들어보죠.